네, 미국 경제 어제와 오늘, 내일까지 만나보겠습니다. 본격 미국 주식 라이브 쇼 한담의 미주라 10월 30일 수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진석이고요. 네, 권다영입니다. 저 네. 많이 나아졌죠, 여러분?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사실 어제 제가 많이 걱정을 했습니다. 네. 장장 3시간 반을 방송을 함께 해야 되는데 컨디션이 조금 좋지를 않으셔서 네. 하지만 이제 강인한 프로폴리스 뿌리면서. 정신력으로 돌아오셨다. 프로폴리스 굉장히 목이 좋습니다. 네. 이 외에 수많은 의약품들을 지금 거의 이런 표현 써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때려 넣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도 굿 컨디션으로 함께 달려보도록 하고요. 네. 자, 많은 분들께서 이제 입장을 슬슬 하고 계신데 안녕하시다는 말씀 드리면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대 지수 출발 지수부터 함께 살펴볼까요? 3대 지수 오늘도 뭐 큰 폭의 흐름을 가져가기 힘든 것 같습니다. 다우가 0.1% 약보합, S&P 500도 0.1% 약보합, 나스닥은 0.03% 강보합입니다. 러셀 2000이 0.2%가량 좀 빠지고 있고요. 빅스 지수가 3%가량 좀 올라가는 게 눈에 살짝 걸립니다. 예. 빅스가 현재 19.96 지나가고 있고요. 오늘은 일단은 유가가 좀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WTI가 1.6%대 강세 이어가고 있고 브렌트유도 함께 오르면서 각각 68선, 72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도 이제 나스닥이 초반부터 조금 치고 나가고 있었는데 어제는 다우 빼고 S&P 500도 장 후반에 좀 말아 올리면서 초록 불빛으로 끝이 났었거든요. 자, 오늘도 좀 기대를 해보는데 네. 어제 그러니까 미국에서의 이제 오후장 끝나고 나온 그런 소식들이 있었는데 요것도 큰 봐야죠. 기업 2개가 딱 나왔었어요. 네. 일단 구글 알파벳이 나왔고 네. 그리고 AMD가 나왔습니다. 네. 자, 구글은 뭐 다들 많이 들으셨을 많이 거예요. 들으셨을 것 같고 네. 우리나라 증시에서도 뉴스 보시면 많이들 언급이 됐었는데 시장 예상을 상회 하다못해 상당히 기대감을 주는 그런 그쵸. 가이던스까지 내놔서 구글에 대해서는 이제 매출과 EPS 전망까지 호조세로 나왔고요. 네. 특히 이 데이터 센터 부문의 성장세가 압도적이어서 역시 AI는 AI다. 지지 않는다. 그런 이미지를 줬었는데 네. 자, 비슷한 시간에 나왔었던 AMD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실적 자체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근데 참 아쉽네요. 예. 네, AMD 같은 경우는 현재 9%대 하락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 4분기 매출 전망 하향 이야기가 나오면서 결국에는 엔비디아인가로 가는 것 같습니다. 네. AMD가 현재 9.5%가량 하락을 하면서 전반적인 세미컨덕터 하락을 지금 이끌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엔비디아가 1.6%대, 브로드컴, 퀄컴도 함께 1%, 2%의 하락 보여주고 있고요. 인텔, 마이크론, 또 뭐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다 빠지고 있는 가운데 강한 빨간불이 들어와 있는 종목 바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슈마컴 지금 31%대 급락세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엄청나군요. 와. 슈마컴 근데 투자자 분들께서는 네. 아마도 이런 날이 한 번은 오리라 생각을 그쵸. 하셨을 가능성이 있을 있습니다. 텐데 그게 하필이면 이제 구글과 AMD 실적이 나오고 MS와 메타의 실적을 기다리는 그 지금 약간 반도체 슈퍼 위크인데 그 사이에 지금 슈마컴이 껴 있다는 네. 게 상당히 아쉬울 것 같습니다. 자, 방금 전에 장 출발하기 전에 나왔던 소식이요. 네. 지난주 슈마컴의 회계 감사인이었던 언스트 영이 지난주에 사임을 했다 이런 소식이 나왔습니다. 자, 이 슈마컴 같은 경우는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같은 네. 경우에는 앞서서 공매도 전문 업체였던 힌덴버그에서 힌덴버그 리포트로서 이제 내부 거래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목하면서 상당히 지금 문제가 되어 있었는데요.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회계 감사 업체였던 언스트 영이 지난주에 사임을 했다. 네. 이제 계약을 쪽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상당히 분위기가 좋지 않게 몰아가는 모습입니다. 네, 아무래도 진짜 이거 뭐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 지금 뭐 실적 발표 일정 자체가 슈마컴이 나오지를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언제 발표하겠다 공시가 없군요. 그렇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SEC에 지금 이야기를 또 해야 되고 2분기 공시와 그 다음에 이 힌덴버그 리포트를 통해서 나왔던 내부자 거래라든지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소명하는 내용을 또 보고서를 제출을 해야 되는데 이게 계속 지연이 되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슈마컴에 대해서는 물론 슈마컴이 이제 블랙웰 칩셋을 통한 서버 냉각 기술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만 그 외에는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위기를 고조시킬 수 있는 그런 이슈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오늘 큰 건들이 하나씩 나오게 되면 30% 이상 빠지는 모습들 볼 수 있는 그런 오늘 장 초반 분위기입니다. 그러게요. 불안불안했어요. 네, 안 그래도 불안불안했었는데 지금 개장 전에도 지금 한 29%, 28% 이렇게 빠지다가 개장하고 나서 더 빠지는 모습이 네,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빠지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32.9달러 지나가고 있는 가운데 지금 대리 5%가량 오르고 있어요. 지금 제가 이 히트맵을 한번 보시면 지금 요 세미컨덕터라든지 반도체, 뭐 IT 칩셋, 뭐 IT 세트 뭐 이런 쪽이 다 빨간데 대리 혼자 독야청청 오늘 5%의 상승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우리가 이 종목 빼놓을 수 없죠. 1911입니다. 저희가 오늘 어지간하면 실적 발표 이야기를 하면서 네. 어닝 서프라이즈는 할 수는 있겠지만 쇼크라는 표현은 약간 좀 객관성이 떨어진 느낌이 있어서 좋은 거는 파티니까 좋다고 할 수 있는데 나쁜 거를 쇼크라고 하기가 애매한데 네. 오늘 일라이릴리는 쇼크라고 표현함직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보는 그런 이제 개장 전 실적 발표였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상당히 불안한 모습. 우리는 일라이릴리 하면 이게 매그니피센트 7 그러니까 황야의 7인 중에 하나에 못 들어서 그렇지 황야의 10인이었으면 들어있는 그런 네. 종목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대형 종목이 현재 실적이 전체적으로 부진했고요. 네. 그리고 지금 주력 제품으로 내놓고 있는 잽바운드라든지 그쵸. 마운자로 같은 주력 의약품들의 매출 자체가 줄었습니다. 이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 지금 노보노디스크 주가도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그렇죠. 상당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고요. 일라이릴리 입장에서는 재고가 지금 늘어났다라는 일종의 변명을 하긴 했었지만 네. 시장에서는 전체적으로 비만 당뇨 치료제 관련된 풀 라인업이 지금 매출이 줄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노보노디스크 주가 같은 경우는 현재 3.5%가량 동반 하락을 하고 예.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사실 노보노디스크도 차트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분위기가 좋지 않게 좀 흘러가고 있는 가운데 사실 이 헬스케어 섹터에서 가장 큰 성장률을 볼 수 있는 게 이 비만 치료제고 그렇기 때문에 이 많은 빅파마들이 도전하는 거고 계속해서 신제품을 내놓고 새로운 나라의 국가에 진출을 하는 거다라고 합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좀 쇼크적인 모습을 보여서 좀 아쉽게 전반적인 헬스케어 섹터의 하락을 이끌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보노디스크 같은 경우는 3.6%대 하락, 일라이릴리가 13%대 급락세 면치 못하면서 778선 지나가고 있다는 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장전에 시작할 때 사실 구글과 지금 AMD 주가 상황이라든지 실적 발표를 보면서 그리고 어제 이제 둘만 나온 게 아니고 여기저기 나왔는데 맞아요. 좋게 나온 것이 많았습니다. 많아요. 그래서 오늘 굉장히 불장일 가능성도 이제 뺄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왔는데 네. 역시 세상은 쉽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왜 초록색 이렇게 옷을 입고 왔겠습니까? 네, 좀 올라줘라라는 기운으로 저는 그래서 중립으로 까만색 입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거의 중립도 못하고 릴라이릴리가 굉장히 까만색 의상에 어울리는 네. 그런 지금 초상집 분위기를 연출하면서 14% 네. 빠져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인터넷을 보니까 네. 일라이릴리가 다이어트 약을 팔다 네. 주가를 다이어트했다 이런 표현까지 하시는 분이 네. 있었는데요. 아무쪼록 일라이릴리 투자자 분들께서는 네. 좀 마음을 좀 다독이시면서 좀 반전의 기회를 모색해 보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네. 하는 생각이 드는 오늘이고요. 네. 캐터필라가 4% 이상 네, 빠지고 있습니다. 빠지는 모습입니다. 중장비 업체이고요. 최근에는 소매 그러니까 최종 수요자들이 쓸 수 있는 가정용 이 네. 도구라고 하죠. 그 무슨 뭐 공구? 이런 네. 것들로 많이 눈을 돌리기도 하고 네. 그 중국 시장이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는 캐터필라인데 오늘 매출과 EPS 전부 컨센서스 하회하면서 아이고야. 자 지금 시장에
상당히 불안한 모습을 음흠. 노출했고요. 건설 부문 9% 빠졌고요. 원자재 부문 10% 빠진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영업이익률은 20%로 나왔었는데 네. 이게 작년 동기 대비해서 0.8% 빠졌다고 합니다. 중장비 업체 같은 경우는 사실 복잡한 그런 포트폴리오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영업이익률이 빠진다는 게 사실 좀 쉽지 않아요. 무빙이 클 수밖에 없다. 그런 이런 상황이다. 상황이라서 4% 지금 조금 낙폭을 줄이긴 살짝. 했습니다만 네. 오늘은 초반은 일단은 힘들게 출발하는 모습이고요. 네, 그 외에 실적 안 나와서 조금 쉬어가는 종목들 보고 그다음에 잘 나온 종목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치폴레 제가 너무 신나게 얘기했던 치폴레 좋습니다. 치폴레가 컨센서스를 하회한 실적을 발표하면서 현재 주가가 맥을 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객 수는 늘었대요. 근데 원자재 값이 늘고 양 조절 이런 게 들어가면서 좀 아쉬운 모습을 보였다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현재 치폴레도 6%가량 좀 하락을 하고 있다는 점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일 매장 매출이 컨센 하회를 했다고 네. 합니다. 그러면서 상당히 미국에서는 동일 매장 매출, 그러니까 전년 대비해서 같은 매장에서 그래서? 얼마나 매출이 오르고 내렸는지가 중요한데 네. 컨센을 하회하는 바람에 지금 문제가 생긴 걸로 보이고요. 네. 조금 고무적이라고 치폴레에서 오늘 발표한 거를 제가 봤을 때는 온라인 매출이 전체 매출에서 비중이 좀 올라갔다고 합니다. 치폴레가 온라인 매장인가요? 매장이 있고 온라인 매장, 이렇게 딜리버리 서비스로 아. 나가는 치폴레 음식의 그 비중이 네. 조금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뭐 치폴레 같은 멕시칸 그릴 음식 회사는 배고프다. 매장이잖아요. 네, 그죠. 매장이죠. 가서 먹는 맛이죠. 칙칙 해야 되기 때문에 마치 그 양념갈비 구워 먹듯이 그 멕시칸 그릴에서 구워 먹어야 되는데 네. 치폴레 일단 CEO가 빠져나간 상황에서 실적 발표 이렇게 좋지 않게 네. 나오면서 빠져주고 있습니다. 네, 또 음식료 쪽에서 우리가 크래프트 하인즈도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또 먹는 거예요? 네, 먹는 걸로 오늘 제가 배고파요, 여러분. 안 그래도 지금 하인즈 케첩에 감자튀김 찍어 먹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실적이 지금 매출치가 예상치가 하회했습니다. EPS 같은 경우는 좀 선방을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하인즈 CEO가 이런 얘기를 했대요. 미국 소매 특정 카테고리의 압박으로 회복이 지연될 수 있다. 뭐 이런 코멘트를 내놓으면서 사실 EPS 같은 경우는 나름 선방을 했는데 실적 전망에 대한 앞으로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가 약간 아쉽게 나오면서 현재 3%가량 하락세를 면치 못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 이제 언스트 영이 네. 슈만컴 이제 감사를 사임했다고 네, 했잖아요. 슈만컴 보여드릴게요. 조금 전에 뉴스가 나왔었는데요. 네. 언스트 영 입장은요. 네. 현재 알려진 정보를 통해서 우리가 더 이상 이 매니지먼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것에 집중하는 그런 이야기를 내놨습니다. 우리말로 한번 네. 바꿔보면요. 네. 경영진과 감사위원회의 진술에 더 이상 의존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사임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오늘 어머나.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언스트 영이 이제 그 회계 회사 중 감사 회계 회사 중에 이제 예를 들어 4개라 그러잖아요. 그 중에 하나인데 오늘 이렇게 해서 EY가 빠져나가면서 앞으로 슈마컴은 현재 계속해서 조사를 좀 받고 있어서 좀 험난한 앞날을 좀 가져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됩니다. 손을 떼는 데는 이유가 있겠지라고 시장에서 해석을 하면서 여전히 낙폭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슈마컴입니다.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현재 31%대 급락세 면치 못하고 있고요. 33달러 선에서 전반적인 이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지금 오늘 세미컨덕터 쪽에 이 쇼크가 있어서 쇼크라기보다는 아쉬운 실적이 있어서 올라가기가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 네, 슈마컴 계속해서 뉴스가 나오는 대로 팔로우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실적 잘 나와서 그래도 좀 버티는 선방하는 종목 볼까요? 바로 좋습니다. 비자입니다. 비자. 네, 뭐 비자 카드 무조건 로고 달린 카드 하나씩은 다들 대부분 있으시잖아요. 성인이면 하나씩은 네, 다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네. 나왔습니까? 비자가 다른 것보다 분기 배당을 많이 늘리겠다. 좋은 요거에 소식이죠. 가장 좀 아무래도 또 찬바람 불면 배당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뭐 분기 배당을 13%가량 올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인원 감축 이야기도 했대요. 음. 비용 절감으로 이제 해석이 되면서 비자도 2.7%대 강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뭐 비용 감축하면은 이제 감원 그런데 우리 이제 개인이라든지 이제 일반 그쵸. 성인 같은 경우는 좋지 않은 소식이긴 하나 맞습니다. 이게 투자자 입장이고 회사 입장에서는 비용 절감이기 때문에 1,400명의 감원 소식 지금은 일단은 비자를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좋다고 평가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외에 레딧 볼까요? 아, 레디 좋습니다. 제가 표현을 이제 미국의 클리앙 이런 식으로 표현을 좀 하니까 너무 옛날 사람 같다 이렇게 표현을 클리앙 해줘서 모르는 그 20대들 많을 것 클리앙 같은데요. 다 아시지 않을까요? 클리앙 클리앙 저희 정도면 채팅창 볼까요? 여러 가지 이제 유명한 카페들 중에 하나인데 네. 아시지 않을까라면서 저한테 에타를 소개를 해주시더라고요. 네, 여러분 에타 아세요? 에브리타임? 에브리타임. 에브리타임 요즘 대학생들의 그 뭐라고 하죠? 커뮤니티 같은 거래요. 근데 저도 에타 세대는 사실 아니긴 해요. 하지만 요즘 20대들은 다 아, 저희 PD님이 지금 무슨 얘기 하셨냐면 예타라고 해서 예비 타당성 검사 중. 역시 경제 채널 경제채널 PD님 PD 같은 답다 생각을 라는 생각이 좀 해주셨습니다. 드네요. 지금 레딧 주가 봐야겠죠? 네, 레딧이 36%대 급등하고 있습니다. 갭상승으로 출발을 해서요. 아주 긍정적인 분석이 나오고 있고 주가 흐름 여기 차트 오늘 일봉 차트 여기 있습니다. 뽕 와, 하고 저기 뛰었어요. 저기가 있네요. 네, 지금 100달러 뚫었습니다. 111달러, 112달러 지나가고 있는데 EPS 예상치가 마이너스 7센트였대요. 그러니까 적자였는데 이게 흑자로 돌아서면서 우와 하고 지금 환호를 하는 거겠죠. 네, EPS가 16센트 나왔다라고 상장 합니다. 이후에 첫 번째 순이익 흑자 전환 분기라고 합니다. 상장 이후에 처음이래요. 예, 그러면 저렇게 뜰만하지 않을까? 그렇죠. 35분. 투자자분들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드디어라는 마음.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레딧이 약간 AI의 열풍을 탄 게 지금 오픈 AI의 리소스, 그러니까 데이터를 긁어 모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사람들의 생각하고 말하는 패턴, 그것을 레딧에서 가져오고 있어요. 아 그래요. 레딧과 파트너십을 맺고 오픈 AI가 돈을 주고 현재 레딧의 게시물들을 긁어가고 있습니다. 아,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뭐, 어떤 반응과 어떤 취향이 있고 어떤 아. 말투가 있고 어떤 드립을 치는지를 레딧을 통해서 오픈 AI가 가져가고 있다. 인터넷 세상에서. 인터넷에서 사실 그게 제일 정확하고 아, 현실적이니까. 그죠. 제일 현실적이잖아요. 네. 우리가 이 현실 세계에서 못 쓰는 그런 말까지 다 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대단합니다. 37%의 급등세고 또 호실적 나와서 잘 가는 종목 스냅. 아, 스냅. 어제 말씀해 주셨죠. 여기도 스냅챗. 소셜이죠. 네. 스냅챗이라고 예전에는 지금은 사실 많이 하시는 분이 없긴 한데 미국에서는 아직도 10대들, 20대들 하긴 하거든요. 네. 이게 약간 미국판 틱톡 그런 느낌이 있는데 일단 매출과 EPS 시장 예상치 상회했고요. 네. 특히 월간 활성 일간이군요. 네. 4억 명이 사용을 한대요. 하루에 활성 사용자가. 하루에 진짜 실제로 켜서 열심히 보는 사람이 4억 예. 명이래요? 컨센서스 그것도 상회했고 그다음에 글로벌 유저의 1인당 매출도 3달러 이상. 오. 이것 또한 컨센서스를 상회를 했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플러스 역시 주가가 오르려면 뭔가를 해야 되는데 맞아요. 5억 달러의 자사주 매입을 전격 발표를 하면서 네. 그러면은 이제 가야지. 주식 수가 줄어드니까 같이 상승. 그럼 상승할 수 있겠구나. 여지없이 오늘 스냅 현재 11% 이상의 상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쏘는 데는 역시나. 이유가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이게 쏘는 데 이유가 있고 정확한 단순히 숫자가 잘 나왔다라기보다는 그 이외의 내용들을 뜯어봤을 때 더 좋다? 그럼 아주 시원하게 좀 쏴주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네요. 네. 스냅도 현재 11%대 급등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빨간색이 상당히 많아 보이면서 네. 지금 원유 관련 섹터는 초록색인데 자, 조금 전에 나온 소식인데요. 로이터발 소식인데요. 오펙 플러스가 12월부터 예정됐던 일간 18만 배럴의 지금 생산량 추가 계획을 한 달 정도 미뤘다라는 소식이 지금 저희 방송 직전에 나왔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확인은 좀 더 해봐야겠지만 일단은 증산 결정을 한 달로 미뤘다라는 소식이 나왔고요. 12월 1일 날 오펙 플러스가 모여서 회의를 한다고 하니까 네. 이날 다시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증산을 안 한다, 이렇게 음흠. 연기를 한다는 내용이니까 지금 국제 유가가 다시 현재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겠죠. 네, 1% WTI 기준으로는 1%가량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엑슨모빌, 네. 지금 쉐브론 둘 다 0.4% 이상 음흠. 올라주는 모습을 네. 보여주고 있는 지금 장 초반 분위기고요. 네. 일단은 초록빛 가장 밝게 빛나는 별은 역시 구글, 그 다음이 비자 정도 될 것 네. 같습니다. 나머진 지금 약간 초록빛이 조금씩 사그라들어가는 네. 그런 모습이어서 장초반보다는. 오늘도 몸을 사려야 되나 네.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네. 매크로단에 있어서는 조금 오늘 좋은 소식들이 나왔었어요. 일단 ADP 비농업 부문 고용 지표 나왔는데 시장 예상치를 2배 이상 뛰어넘었습니다. 오. 고용 지표가 이렇게 좋게 나올 일인가? 네. 오랜만에 한 3주 만에 또 느껴보는 감정인데 네. 고용이 호조라는 것이 이제 연준의 결정에 어떻게 또 반영될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3분기 GDP 속보치가 저희 방송 전에 나왔었는데 2.8이 나왔거든요. 미국의 경제 성장이 아직 견조하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소비자 지출이 2003년 초, 작년 초 이후에 최대치로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네. 이 밖에 PCE, 네. 코어 PCE 물가 지수가 나왔는데요. 이 물가 지수 2.2% 오른 걸로 나오면서 시장 예상치보다 0.1%포인트 높았지만 네. 일단은 목표치에 부합한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미국 경제가 지금 호조적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지표들이 오늘 여러 개가 나왔기 때문에 네. 일단은 한번 어떤 장세가 좀 벌어질지 우리 김주영 연구원과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요. 그 이후에 지표를 좀 하나하나 뜯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김주영 연구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일단 오늘 아침에 우리 알파벳과 AMD가 실적 발표에 나섰고 그때까지만 해도 AMD 조금 침몰을 하긴 했는데 구글이 쏘아 올린 약간 밝은 공이 있긴 했어요. 그런데 지금 장초반 분위기가 썩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알파벳 실적 발표 먼저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알파벳 실적 발표하기 전에 이제 방금 그 GDP 관련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예. 네, 이번에 결국에는 저는 이제 FOMC 25EP 인하에는 좀 영향이 없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없다. 네, 그러니까 여전히 25EP 인하를 할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네, 그 원인 중에 하나로는 이제 이번에 GDP에 가장 악영향을 미친 것을 살펴보면 이제 순수출이 좀 마이너스가 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순수출 마이너스는 이제 지난번 항만 파업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좀 수입을 늘린 부분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GDP 자체에는 어떻게 보면 그 부분을 반영했을 때는 상대적으로 그 영향 GDP가 좀 안 좋은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해서 경제가 여전히 어느 정도는 완만하기 때문에 이번에 너무 GDP에 걱정을 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고 했을 때 결국에는 이제 FOMC는 여전히 좀 금리 인하를 50bp보다는 이제 25bp 그리고 동결보다는 이제 역시 25bp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네. 네, 또 앞서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제 일라이 릴리 같은 경우도 이번에 좀 매출과 EPS가 좀 안 좋은 부분도 있었지만 가이던스도 하회를 하면서 굉장히 좋지 못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번에 좀 가이던스를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실적이 좀 안 좋았던 원인은 이제 잭파운드를 전반적인 리베이트가 좀 증가함에 따라서 예. 또 가격 경쟁이 커지고 그에 따라 전반적인 어떤 이익이 마진이 좋지 않으면서 나오게 된 원인이 되겠고요. 또 이번에 11월에 노보노디스크와 이제 일라이 릴리 비만 치료제 임상 데이터를 공개하기 때문에 그때 과연 두 기업 중에 누가 더 경쟁력이 있는지를 한번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일라이 릴리가 일단 12% 이상 빠지면서 장 초반 분위기 약간 싸하게 만드는 주요 원인이긴 한데요. 그 반대편에는 구글이 지금 딱 우뚝 서 있죠. 지금 6% 가까이 상승해주는 모습인데 알파벳 시장 기대치를 그만큼 충족해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네, 이번에는 정말로 좀 충분히 기대치를 충족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번에 이제 보시면 첫 번째 장표를 보시면 이제 거의 모든 부분에서 시장의 예상치를 좀 상회한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특히 지난 분기 같은 경우는 이제 유튜브가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했지만 이번에는 유튜브마저도 좀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며 전반적으로 이제 좋은 실적을 보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제 구글 광고부터 한번 어떻게 나왔는지를 좀 살펴보면 이제 어제 구글 실적 발표 전 살펴볼 것들이라는 주제로 이제 말씀을 드렸을 때 이제 구글이
과연 두 자릿수 매출 증가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번에 전체 광고 매출이 전년 대비 10.4% 상승하면서 이제 YOY 기준 이제 두 자릿수 성장을 성공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이번에 구글은 이번에 좀 전반적으로 매출이 잘 나온 원인 중에 하나가 선거 그리고 이제 파리 올림픽 등으로 인해서 주요 이슈들이 있었고 또한 기업들의 전반적인 수익이 증가하면서 좀 더 광고비 지출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또한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제 AI를 통해서 더 광고를 좀 정교하게 잘 할 수 있게 되면서 더 많은 수요를 가지고 왔다라고 했고 이렇게 그럼 광고를 가장 많이 줬던 회사들은 어디냐라고 하면 이제 보험업이 조금 잘 되면서 전반적인 금융업계에서 광고비 지출을 늘렸고 두 번째로 많이 지출을 늘렸던 부분은 리테일이라고 전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그러면 이제 검색과 관련해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구글 검색 부문은 구글의 전체 광고 매출보다 매출 성장보다 더 높은 성장을 거둔 12.2%였고 어닝스콜에서 향후 AI와 합쳐졌을 때 지속적으로 과연 성장 가능한 제품이 무엇이냐라고 어떠한 이제 애널리스트가 질문을 했는데 그 질문에 순다리 피차이 CEO는 서클 투 서치 그리고 렌즈라고 전했습니다. 이 서클 투 서치는 이렇게 왼쪽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화면에다가 동그랗게 표시를 하면 이제 그 부분이 검색이 되는 건데요. 네. 현재 이 부분의 사용자들이 계속해서 크게 증가하고 있고 또 한 번 사용하게 되면 사용자들 중에서 3분의 1은 매월 사용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앞으로도 이 AI와 합쳐졌을 때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다 라고 말했고 렌즈 역시도 월 200건 이상 검색에 사용되며 현재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여전히 이제 구글의 검색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강력하다, 계속해서 경쟁력이 있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겠고 또 이제 유튜브 같은 경우는 이제 알파벳 입장에서는 거의 가장 이제 효자 수준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계속해서 효자 수준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번에 최근 4분기를 합쳐서 처음으로 매출 500억 달러를 돌파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성장에는 이제 광고 매출 외에도 뮤직이나 프리미엄 TV 그리고 NFL 썬데이 마켓과 같은 이 구독 부문의 성장이 견인을 하였는데 이제 구글은 계속해서 이제 광고 부문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이러한 구독 성장을 굉장히 원하는데 그러한 구독 성장을 잘 맞춰주고 있는 유튜브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튜브는 결국에 CEO는 이제 스포츠 시청을 위한 최고의 목적지가 되고 있다라고 이런 경영진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모습을 보였고 또한 어닝스콜에서 이제 유튜브 관련해서 쇼츠와 관련돼서 조금 발표를 해왔는데요. 현재 유튜브 쇼츠 같은 경우는 이제 유튜브 TV와 함께 현재 유튜브 구독자를 대상으로 가장 긴 시청 시간을 보이고 있으며 현재 롱폼보다 훨씬 더 빠른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또한 현재 계속해서 이제 AI, 특히 제미나이를 포함해서 이들과 결합을 하면서 더 정밀한 타겟팅이 가능해서 광고주들의 좀 선호를 받고 있다라고 굉장히 또한 긍정적인 이런 실적을 보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살펴볼 이제 실적은 이제 클라우드 부문인데요. 경영진은 이번에 정말 클라우드 부문에 좀 자신 있었는지 굉장히 좀 다양한 발언들을 많이 하였는데 일단 클라우드는 전년 대비 35% 상승하고 마진도 17%를 발표하며 이제 굉장히 놀라운 성장을 보였습니다. 2분기 클라우드 성장률이 전년 대비 29% 정도였는데 그래요 훨씬 상회하는 이제 실적을 발표를 한 건데요. 이번에 이익 증가의 원인으로는 첫 번째로는 기본적으로 이제 규모의 경제 단순히 왜냐면 이번에 이익이 원래 전분기 같은 경우는 2억 6,600만 달러였는데 이번에는 19억 4천만 달러로 매출 성장 대비 이익 성장이 거의 7배, 6배에서 7배 사이에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이러한 이익 증가의 원인은 이제 규모의 경제를 이루면서 굉장히 수익성을 높일 수 있었다. 그리고 AI 솔루션에 대한 기존 고객이 제품 채택이 30% 증가하고 이와 동시에 이제 신규 고객을 새롭게 유치하면서 이 AI 솔루션 덕분에 더 큰 이익을 받을 수 있었다라며 이 두 가지를 언급을 하였습니다. 다만 여전히 좀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라고 말을 하였는데요.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투자를 통해 AI 효율화를 이뤄야 되는데 이 부문이 도대체 얼마나 더 투자를 하고 어떻게 투자를 하게 될지는 이제 지금 말고 4분기 어닝콜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겠다며 이제 뒤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미루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네, 경영진은 또한 정말로 클라우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좀 설명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뭐 AI 인프라와 관련해서는 LG AI에서 뭐 추론 시간의 50%, 운영 비용의 72%를 감축할 수 있었다. 그리고 엔터프라이즈 부문, 사이버 보안, AI 솔루션까지도 되게 다양한 클라우드 부문에서 AI와 함께 이제 역량이 성장했다고 하면서 뭐 스냅, 그다음에 딜로이트, 아니 폭스바겐까지도 자신들의 고객이고 그들이 굉장히 큰 이익을 보고 있다라며 클라우드를 굉장히 홍보하고 또 자신스럽게 설명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제미나이를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네. 역시 이제 구글에서 결국에는 이제 AI 경쟁력을 보여주려면 제미나이를 계속해서 잘 보여줄 필요도 있는데, 제미나이 같은 경우는 이미 유튜브 맞춤형 영상을 추천하고 광고 타겟팅 기술을 높이는 등 제미나이 자체도 계속해서 성과에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구글의 주요 플랫폼에서 제미나이가 전부 사용 중인데, 유튜브 외에도 현재 안드로이드와 통합 과정에 있으며 AI 오버뷰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등 전반적으로 이제 향후에도 계속해서 이 제미나이는 자신들의 AI 성장과 함께할 것이고, 현재 모델 사용량은 이미 10억 명이며 API 호출 같은 경우는 이미 6개월간 14배 증가했다며 거대한 성장성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향후 지금보다 더 나은 3세대를 현재는 개발하고 있고 나중에 발표를 하겠다고 전하는 모습을 이제 보였습니다. 네. 사실 그 구글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했던 것이 뭐 제미니라든지 뭐 전체적으로 데이터 센터 얼마나 성장을 했나 이런 것도 그렇죠. 있겠지만 지금 개발 지출 케이펙스가 얼마나 늘었고 얼마나 쓸모가 있는지에 대한 그런 우려가 좀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거에 대한 이야기는 또 어떤 식으로 좀 나왔습니까? 네, 이제 캐펙스 같은 경우도 이제 130억 달러를 좀 투자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네. 아마 이 부분이 좀 투자자들 중에서는 좀 아쉽게 볼 수도 있는 사람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분기 캐펙스 투자 역시도 130억 달러였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전분기에 대비해서 좀 큰 성장을 원했지만 크게 큰 차이가 없었고 오히려 약간은 소폭은 하락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나머지 부분의 어떠한 성과가 굉장히 좋았고, 하지만 이 현재 투자가 결코 적은 투자는 아니고 역시 사상 최고치에 가까운 투자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크게 우려를 하고 있지는 않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전체 137억 달러 중에서 60%는 서버, 40%는 이제 데이터 센터 및 네트워크 장비에 투자하겠다라고 전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제 알파벳 역시도 이제 엔비디아의 GPU를 기반으로 자체 6세대 TPU까지 추가해서 투자하겠다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애널리스트가 버닝콜에서 그러면 자체 TPU 자체가 주는 장점이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하였는데, 이번에 구글 내부 및 클라우드의 높은 효율성을 이 자체 TPU를 통해서 달성할 수 있었다라고 하며 이 자체 TPU 자체도 자신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음을 보였습니다. 이제 그 외에 마지막으로 다른 이제 비즈니스 관련해서 조금 더 살펴보면, 웨이모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자신이 계속 확장할 거고 유료 서비스를 실시하고 우버와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다방면으로 이제 성장을 할 것임을 보여줬고, 또 이번 그 알파벳 실적과 관련해서 꽤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단독점과 관련해서 경영진이 어떠한 발언을 이제 시장이 할지가 중요했습니다. 어닝콜에서 나온 이 단독점 재판 규제 관련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이런 질문을 하였는데, 이에 대해서 오히려 경영진은 좀 구체적인 내용을 현재 언급하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다. 다만 법원도 우리의 성공이 혁신을 통한 것임을 인정했으며 우리는 이번 문제에 좀 적극적이고 강력히 대응하겠다며 좀 원론적인 답변만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부분이 분명 긍정적이진 않은 모습이지만 이 법과 이런 규제가 워낙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 보니 경영진이 좀 신중하게 발언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단은 뭐 지금 재판이 진행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구글의 반독점 관련한 두 건은 저희도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구글 알파벳은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어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러 분야에서 성장세를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문제는 이제 리사 수 CEO의 AMD였습니다. 자, 어떤 부분에서 좀 문제가 발견이 됐는지 확인이 가능할까요? 네. 역시 이번에 가장 큰 문제는 기본적으로는 가이던스였습니다. 실적 자체는 예상치를 좀 상회했지만 가이던스가 예상치를 하회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문제는 이제 가이던스 자체의 미스도 분명 큰 미스는 아니었지만 이후 이제 어닝콜 이후 조금 더 부정적인 의견이 강화되면서 실적 발표 이후에 하락했던 것보다 조금 더 이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예. 그러면 이 부분을 이제 좀 안 좋았던 부분을 먼저 살펴보기 전에 그래도 좀 좋았던 부분을 이제 먼저 살펴보면, 그래도 데이터 센터 부문에서는 굉장히 좋은 실적을 보였습니다. 매출이 좀 전년 대비 122% 증가하고 영업 마진도 19%에서 29%로 증가했는데, 이는 전반적인 어떤 GPU 출하량 증가나 아니면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 마이크로소프트나 오라클 클라우드 등의 이런 MI300X와 같은 제품들을 공급하면서 굉장히 좋은 실적을 냈다라고 전했는데요.
하지만 반대로 이제 저조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이번에 매출이 좀 예상치를 하회했던 모습이었는데 바로 이 게이밍 부문입니다. 매출은 전년 대비 66% 하락했고 영업 마진도 이제 2% 하락했는데 그 원인이 바로 이제 소니와 마이크로소프트에 관련해서 좀 재고 문제가 있었고 또 닌텐도에 원래 수주를 하려고 했는데 이제 수주에 좀 실패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좋지 않은 실적을 보였습니다. 또한 이제 그 다음에 그러면 가이던스 이제 왜 하회를 하였는지를 좀 말씀을 드려볼 텐데요. 이번에 경영진이 왜 자신이 가이던스가 예측이 하회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이번에 어닝콜의 발언을 통해서 좀 추측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제 클라이언트 부분에 마진이 부담된다는 것인데요. 이 클라이언트 부분은 이제 AMD 라이젠 관련된 부분인데 이 라이젠 프로세서 자체는 기업들에게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들에게 많이 판매를 하는데 전반적으로 역시 소비자에 대한 이런 구매 수요가 글로벌하게 보았을 때는 여전히 엔터프라이즈 부분에 비해서는 좀 약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가격을 상승시켜서 이제 높은 마진을 바라보기에 아직 여전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 첫 번째 이유였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AI, GPU 관련된 마진이었습니다. 경영진은 구체적인 수치를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현재 AI, GPU 마진이 회사의 평균 마진에는 좀 미치지 못한다고 발언을 하였는데요. 이에 따라서 아마 GPU 자체가 전반적으로 GPU를 많이 팔더라도 그 마진은 회사의 평균보다 낮을 것이기 때문에 좀 시장의 예상치보다 낮은 좀 실적을 보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부분 또한 있고요. 또 세 번째로는 이제 계속된 투자 경쟁입니다. 결국에 엔비디아 역시도 계속해서 어마어마한 투자를 지속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 AMD도 이를 따라가야만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와 관련돼서 전반적인 투자 관련돼서는 어떤 부담감 이런 것들이 결국에 재무적인 부담으로 다가오면서 좋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또 이번에 어닝콜과 관련해서 좀 AMD 경쟁력과 관련해서 또 큰 문제가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제 어닝콜에서 이제 AMD가 신제품을 내놓을 때면은 엔비디아는 또다시 새로운 아키텍처 기반을 내놓는데 그렇게 경쟁할 수 있겠냐라는 이 애널리스트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AMD가 TSMC가 엔비디아의 강력한 파트너십으로 인해서 엔비디아의 칩이 조금 더 우선적으로 생산이 되는, 그러니까 자신이 신제품을 내놔도 그 생산의 속도에 있어서 엔비디아를 좀 따라가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는 그런 발언을 하였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이 AMD는 향후에도 이 엔비디아 TSMC보다 조금 파트너십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겠다. 즉 엔비디아를 이기기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라는 이런 부정적인 시각을 또한 시장에 심어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현재 엔비디아보다 AMD가 지금 TSMC의 생산 과정에서 후순위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면서 공급 문제가 대두된 상태군요. 어쨌든 간에 지금 AMD 오늘 시장에서도 9% 상당히 많이 네.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AMD의 저력은 다 우리 소비자 단에서도 상당히 잘 알 수 있었고 오늘 실적이 나와서 실망스러운 분들이 사실 많으시겠지만 네. 그래도 뭐 미스난 부분이 그렇게 막 엄청 크다라고 대단한 미스는 아니다. 그렇게 보기엔 네. 좀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일단 계속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TSMC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TSMC 이야기를 하나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사실은 오늘 우리 시간 아침에 구글과 AMD가 주인공이긴 했는데 또 다른 주인공이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브로드컴 이야기가 튀어나오면서 엄청 올랐어요. 어떤 이야기였습니까? 네, 맞습니다. 오늘 이제 기본적으로 원래 오픈 AI가 연초에는 이제 중동으로부터 거의 뭐 7조 달러 정도를 투자를 받아서 새로운 정말 글로벌 AI 프로젝트를 하겠다. 그러면서 반도체도 자체 조달하고 뭐 에너지 산업도 자체적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이제 거대한 프로젝트를 할 수 있다라는 소식이 있었는데 네. 이번에 결국에는 이제 그렇게 거대한 프로젝트를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네트워크 이런 구축 비용이나 시간이 워낙 많이 들고 이런 자금 수집에도 좀 오래 걸릴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자체 파운드리 계획은 좀 철회하며 이렇게 브로드컴과 이런 자신이 쓸 LLM 전용 AI 칩을 좀 공동 개발하는 형태로 진행한다고 이제 로이터에서 독점적으로 이제 기사를 발표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오픈 AI는 브로드컴과 이제 추론 영역에 대해서 칩을 좀 공동 개발하며 브로드컴을 통해 이제 받게 된 이제 TSMC를 자신의 칩 생산 회사로 좀 선정하면서 2026년부터는 맞춤형 칩을 생산하겠다라는 이제 계획을 발표했다고 이제 로이터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이에 따라 굉장히 좀 전반적으로 브로드컴 그리고 TSMC까지도 특히 TSMC는 이번 그 미국
관련해서 어떤 중국의 화웨이 제품으로 인해서 좀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번 소식과 함께 TSMC 그리고 브로드컴마저도 모두 주가가 하루 동안 굉장히 좀 많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이와 함께 이제 AMD가 실적 발표로 인해 주가가 이렇게 하락하기 전까지는 또 오픈AI가 엔비디아 칩 말고 AMD 칩도 받겠다. 그래서 AMD의 MI300X를 좀 오픈AI가 추가적으로 이제 구매를 할 것 같다라는 소식과 함께 이 AMD에 대한 주가도 한때 상승했었다는 점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AMD의 현행 가장 최신의 AI 칩셋인 MI300X까지 함께 받는다. 이런 소식이 나왔는데 아쉽지만 그 소식이 현재 실적 때문에 좀 묻혔다라는 감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우리가 앞서서 봤던 소식은 지난 소식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나올 소식을 뭘 봐야 되는지를 좀 체크를 해야 되는데 자, 메타와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가 이제 실적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잘 나오겠습니까? 그래도 여태까지 메타와 마이크로소프트가 보여줬던 모습을 바라볼 때는 굉장히 좀 그래도 긍정적인 실적 발표를 좀 예상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알파벳 역시도 이번에 긍정적인 실적 발표를 하면서도 전반적으로 이런 클라우드 그리고 업황에 긍정적인 발언을 했기 때문에 그 바통을 잘 이어서 좋은 실적 발표를 하기를 기대하겠고요. 이번에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 모두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제 전년 동기 대비 3.6% 상승이 예상이 되고 메타는 전년 동기 대비 그것보다 조금 더 높은 이제 10% 넘게 높은 EPS가 예상이 되는데 마이크로소프트는 8분기 연속으로 실적 예상치를 상회했고 메타는 6분기 연속으로 좀 실적 예상치를 상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이번 추세를 좀 잘 이어나가서 좋은 실적 발표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게 되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가 이제 실적 발표 전에 그럼 어떠한 부분을 좀 주요하게 살펴볼까라고 본다면 마이크로소프트는 역시 클라우드 매출입니다. 2분기 실적 발표에서도 이미 전반적인 실적은 예상치를 상회했지만 이 클라우드와 관련해서 클라우드 매출이 좀 예상치를 하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인 애저의 수익성과 점유율이 어떻게 나올지가 굉장히 중요하며 도이치뱅크 같은 경우는 현재 애저의 점유율을 한 30% 초반 정도로 점유율을 예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 애저 부문을 조금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메타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정도를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AI 기반으로 해서 이제 광고 매출이 얼마나 잘 나올 것인가. 두 번째로는 메타 AI에 대해서 이제 경영진이 어떠한 이제 가이던스 혹은 어떠한 언급을 할 것인가를 좀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메타 같은 경우는 이제 2분기에 실적 발표를 할 때 AI 통해서 비즈니스에 굉장히 도움이 되었다. 그리고 실제로 그로 인해서 굉장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도이치뱅크는 AI 기반으로 한번 AI 기반의 최적화로 인해서 점유율을 계속해서 광고 시장에서 상승하길 기대한다라고 전했고 또한 2분기 실적 발표에서 메타는 연말까지 전 세계에서 메타 AI를 가장 많이 사용되는 AI 비서로 만들겠다라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이제 메타 AI는 실제로 이제 로이터와 파트너십도 맺고 현재 메타에서 활용되고 있는 모든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을 포함한 여러 SNS에서 모두 메타 AI가 현재 구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메타 AI를 어떻게 연말까지 성장시킬지 이런 성장성과 그리고 방향성에 대한 경영진의 가이던스를 한번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 이제 AMD와 구글이 실적 발표를 냈던 시간에 똑같이 메타와 마이크로소프트가 실적을 내게 되기 때문에 상당히 오늘 시장이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 현재 마이크로소프트 1% 지금 상승을 하고 있고요. 메타 같은 경우도 지금 전체적으로는 좀 올라가는 기대감을 갖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0.3%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자, 어떻게 될지 일단은 KPX가 어마어마하게 늘었다라는 내용이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좀 주목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긴 시간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항상 우리 김주영 연구원께서는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셔서 너무나도 좋은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내일 이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US스탁의 김준형 연구원이었습니다. 네, 3대 지수 약간 더 상승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다우가 0.4%, S&P 500도 강보합, 나스닥이 0.2% 오르고 있고요. 러셀 2000이 0.5%대 상승, 빅스 지수는 상승폭을 줄여냈습니다. 19.48 지나가고 있는 상황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제 유가는 어떻습니까? 국제 유가도 볼까요? 네.
지금 WTI가 0.5%대 강세로 68.24, 브렌트유 같은 경우는 함께 1.4%대 상승으로 72달러 선인데요. 생각보다 더 상승폭을 키우지는 않는 것으로 약간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사실 지금 픽스드된 일정은 아니기 때문에 그쵸. 시장에서는 좀 받아들이면서 좀 뭐랄까 수용을 하는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조금 더 흐름은 봐야겠습니다만 어쨌든 뭐 요선에서 더 움직이지는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전히 뭐 시장 같은 경우는 색깔이 더 짙어지고 옅어지고 약간 흐름들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약간 극단적인 느낌. 오늘 네, 약간 극단적이에요. 중간이 없어요. AMD가 9% 빠지고 퀄컴이 2% 빠지면서 엔비디아를 함께 끌어내립니다. 1.2%대 약세고요. 오늘 애플이 살짝 쉬어갑니다. 알파벳으로 수급이 쏠렸기 때문일까요? 일단 6%의 상승을 보여주면서 실적 잘 나오면 이렇게 갈 수 있다 보여주고 있는 구글의 모습 나타나고 있고 MS도 실적을 기다리면서 1%의 강세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MS가 구글처럼 잘 나올 수 있을까요? 약간 사업의 형태가 물론 기반은 좀 다르지만 네. 클라우드를 일단 같이 하고 있고 데이터 센터를 늘려가고 있고 그 다음에 AI를 뭐 둘 다 따로따로 개발을 하고 있고 각자의 네. 그런 상황에서는 뭔가 우리가 알던 옛날의 마이크로소프트의 느낌은 아니고 그쵸. 오히려 구글에 가까워지는 요즘에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죠. 그런 형태인데 정말 마이크로소프트가 각 사업부가 우리가 원하던 그 예상치. 코파일럿을 통한 네. 그런 뭔가 뻥 터지는 그런 느낌을 줄 수 있을까? 어떻게 보세요? 이거 뭐 애널리스트는 아니시지만 네, 좀 감이란 게 애널리스트는. 있잖아요. 살짝 불안하다. 모든 솔직히 말씀해서 M7 종목이 다 좋을 가능성은 그렇죠. 없잖아요. 물론 다 좋으면 너무 좋겠죠. 하지만 모두가 다 좋을 수 없다라는 가정을 했을 때 이 MS가 색깔이 지금 마음이 급하네요. 색깔이 바뀌어가는 과정에서의 어떤 부분은 미스가 나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약간 저도 개인적으로는 마이크로소프트가 기존에 오피스 365 같은 레거시 사업을 갖고 있잖아요. 네. 그 상태에서 KPX를 어마어마하게 늘리고 새로운 이제 포트폴리오를 추가해서 AI 회사로 거듭난다? 그러면 중간에 트랜지션 과정이 있다면 분명히 그 트랜지션 과정은 아직은 진행 중일 것이다. 그렇죠. AI는 이제 시작이니까요. 네, 그러니까 완전 AI로 거의 기반으로 출발하는 회사들과는 약간 결이 다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걱정이 됩니다만 뭐 투자자 여러분들이 잘 되면 좋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 선전하는 거를 훨씬 더 원하고 있고요. 당연하죠. 메타 같은 경우는 우리 오늘 저희 썸네일에 마크 저커버그 이제 얼굴을 이렇게 올려드렸는데 심상치가 않거든요. 최근에 그 폭발적인 인기와 뭔가 예전에는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는 정말 공부 잘하는 너드 학생이 이제 사업가가 됐는데 뭔가 그 우당탕탕한 느낌이 있다가 지금은 자기의 주관을 딱 갖게 된 느낌이 있어요. 맞아요. 결혼도 하면서 아이도 생기고 굉장히 안정되면서 맞아요. 예전에 불안하고 초조한 눈빛으로 그 청문회에 앉아있던 그 눈빛이 아니거든요. 동공 흔들림. 네. 요새 운동도 엄청 열심히 하고요. 그동안에는 사실 회색 티만 골라 입었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그거만. 요새는 아니에요. 아, 그래요? 요새는 패셔니스타예요. 그러면서 뭐가 잘못됐다. 이 사람 뭐가 바뀌었다. 결혼과 아이가 그 트리거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 게 인터넷에서도 밈으로 도는 거 있잖아요. 마크 저커버그가 이렇게 영혼이 있는 사람이었어? 라면서 그 가족 아이를 바라보는 그 표정이 굉장히 이 인터넷상에서 많이 돌아다녔던 게 기억이 나요. 그전에는 사실 reptilian이라고 파충류 인간이라고 이렇게 막 놀림받고 표정이 없다 이랬었는데 지금은 그런 메타가 아니다. 페이스북에서 이름을 버린 뒤에 뭔가 사람이 바뀌었다. 라는 느낌을 좀 받는데 뭐 저희가 MS, 메타 둘 다 응원하고 있다. 맞습니다. 이런 말씀을 함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MS는 실적 발표 앞두고 현재 1%대 강세고요. 메타 같은 경우는 0.2%대 강보합권을 지나가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일라이릴리를 보느냐고 다른 종목들 시세를 좀 체크를 못 해드린 것 같아요. 일단 일라이릴리 같은 경우는 10%가량 하락세가 나타나면서 굉장히 아쉬운 모습을 보여지고 있는 가운데 에브비가 그나마 지금 요 헬스케어 섹터에서 좀 선방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습니까? 에브비가
지금 EPS가 사실은 그 가이던스를 하회했어요. 근데 이게 자기네가 쉽게 이야기해서 포트폴리오를 못 짠 게 아니라 인수한 기업이 있거든요. 그거 관련 비용을 좀 털어내느냐고 영향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분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영업이익이 많이 올라갔고 보톡스 에브비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보톡스 부분에서의 실적이 8.2%가 순수익이 올랐고요. 종양 부분, 이런 치료제 쪽에서 전반적으로 성장을 하는 모습을 나타내면서 가이던스를 상향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지금 일라이릴리가 불이 난 상황에서도 에브비가 잘 버텨내고 있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에브비하면 휴밀하다 이렇게 네. 꿈돌이님께서 와, 이 그쵸. 전문성 있는 말씀 저희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네, 따라갈 수가 없어서 휴밀아 우리가 또 찾아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휴미라 뭘까요? 네. 이러면서. 휴밀한 막 앰플 병이 어떻게 생겼는지까지 확인을 하는데 자 아무튼간에 이 네. 보톡스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저 같은 사람 제 이제 가족분들은 네. 이제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네. 국산품을 애용하는 경우가 보톡스요. 많기 때문에 그쵸? 에브비가 익숙하지 않습니다. 근데 약간 보톡스 전 세계적인 시장의 파이 자체가 약간 승자독식처럼 가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일 유명한 회사 이름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엘러간 그리고 뭐 에브비 여기 두 업체가 가장 파이를 많이 가져가다가 요즘에 뜨는 게 국내 보톡스예요. 왜냐하면 물론 뭐 그 균주 가지고 굉장히 시끄러웠었는데 그게 이제 종료가 됐거든요. 굉장히 가성비가 좋대요. 왜 이렇게 잘 알아요? 보톡스요? 보톡스 보톡스는 다 상장주거든요. 그렇군요. 휴젤, 대웅제약. 오해할 뻔했네. 네, 다 저 보톡스는 안 맞습니다, 여러분. 네, 다른 근육이 건- 없어가지고 그렇구나. 맞아도 효과가 없어요. 오해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자기 TMI 자랑까지. 날립니까? 자랑이 아니라 없대요, 그냥. 네. 화낼 뻔했는데 지금. 화내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원샷 잡아주시는 겁니까? 네. 제 턱선 이렇게 오, 좀 뾰족하다, 자랑해 뾰족하다. 날카롭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휴젤 주주님, 꿈돌이님. 휴젤 네. 주주세요? 그래, 휴젤 잘 가요. 요즘 가야 돼. 굉장히 잘 가고 있는 주식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이게 국내 업체들끼리 균주 가지고 내 거야, 네 거야 하면서 이제 IT 미국까지 갔었어요. 그러다가 특허 소송 뭐 정리가 잘 됐고 그래서 그 비용을 이제는 소송의 비용 돈 안 써도 되잖아요. 그래서 실적이 더 좋아질 거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미국에서 그리고 동남아에서도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우리나라 K-뷰티용으로 그쵸. 많이 쓰이는구나. 플러스 우리나라의 성형외과의 기술은 전 세계적인 그렇죠. 탑 티어잖아요. 그래서 요 콜라보레이션이 좋다. 아, 라고 해가지고는 휴젤이라든지 제가 굉장히 좀 좋아하는 이게 많은 얘기 관심 해드렸는데 있는. 사실 제 지금 기억에는 뾰족한 턱밖에 지금 기억이 안 난다는 말씀 드리면서 자 아무튼 에브비 네. 오늘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S&P 500주 내에서 가민 봐야 될 것 같아요. 가민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네, 가민. 가민이 이제 그 애플 워치 울트라가 출시할 때 네. 이제 수심을 측정할 수 있다. 음. 그러면서 잠수부용으로도 쓸 수 있다 오. 하면서 가민이 그때 네. 주가가 안 좋았어요. 아. 영향을 받았는데 알고 봤더니 뭐 기능은 가민이 갖고 있는 거를 이 애플 많이 워치. 갖고 있지만 이 가민이 갖고 있는 그 아날로그한 그런 감성. 감성과 네. 기능을 따라가지는 못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래요. 약간 분야가 다르다 이러면서 살아남았거든요. 가민 오늘 어떻습니까? 가민이 현재 21%대 급등세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EPS 컨센서스가 1.44였는데 1.99 발표를 했어요. 모든 사업 부분이 성장했대요. 저는 이 오늘 주가의 흐름은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EPS 상회 뭐 다 할 수 있죠. 근데 모든 사업 부분이 성장을 하면서 피트니스 매출이 31% 늘었고요. 아웃도어 부분도 20% 넘게 성장을 하면서 연간 전망치를 모두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에 가민이 지금 $200 위로 올라와 있네요. 이렇게 저력 있는 회사들이 확실히 숨어 있다가 21%씩 네. 쫙쫙 뻗어주는 쫙쫙. 모습. 네. 제가 알기로는 가민이 이제 네. 미주 계열에서 그 내비게이션 회사로 엄청 주름 잡고 있다. 가민이 원래 GPS 전문 회사라서 위성과 관련된 거를 다 해요? 전체적으로 이 사업부마다 다 갖고 있거든요. 위성 진짜요? 통신도 하고 오. GPS 관련된 음흠. 전화부터 네.
내비게이션, 그 다음에 이제 수심을 측정할 수 있는 그런 그런 측량계를 통해서 시계까지 오. 이렇게 하는 회사라서 네. 뭐 뭔가 사업부가 고장 나더라도 사실 그렇게 큰 변별 그 다른 차이가 없잖아요. 아, 사업부별로. 네, 사업부별로. 그러니까 이제 뭐 하나 망가져도 뭐 하나 갈 수 있고 이런 타입의 지금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어서 네. 한번 지켜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아니, 제 주변에 요즘에 그 러닝 크루들이 많아졌잖아요. 아, 네. 저는 못 뜁니다. 네. 체력이 안 됩니다만 제 주변에 이제 러닝을 진짜 진심으로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은 다 가민을 사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이게 그런 걸 약간 보면. 그 한정판 마라톤화 사는 그런 느낌이구나. 그런가 봐요. 저는 제가 안 해서 모르겠는데 네. 굉장히 정확한 그런 기록을 가져갈 수 있다면서 가민을 애플워치를 또 물론 그런 기능이 있으니까 그냥 뛰는 거 정도는 사실 다 근데 애플워치가 가능하잖아요. 무거워서 그래요. 아, 그래요? 확실히 네. 전자기기니까 아, 그쵸. 메탈이 이만하잖아요. 들어가야 되고 유리 들어가야 되니까 그냥 가미는 심플하게 아날로그틱하고 물론 액정이 있습니다만 네. 되게 그 약간 옛날 컴퓨터 같이 흑백스럽거든요. 네. 그거에는 훨씬 못 미치겠죠. 그런 그래서 느낌이 그렇군요. 있는데 아무튼 러닝크루 여러분 길을 막으면 안 된다. 이 말까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급등하고 있는 종목 제가 하나 찾아와서 실적 발표하고 나서 FMC 코퍼레이션이라는 종목이 현재 10%대 급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 이게 뭐 하는 종목인가 하고는 찾아봤더니 이 살균제, 살충제를 만드는 농화학 회사래요. 그래서 오잉 하고 봤더니 북미 쪽에서 판매 호조가 나타나면서 여기다 비용 절감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지금 실적을 발표하고 오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 사업부를 또 매각한다라고 합니다. 스페셜티 솔루션이라는 사업부를 매각을 한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면서 현재 10%대 좀 급등세가 나오고 있어서 체크를 해드리려고 좀 가져왔고요.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에서 상승률 상위로 딱 세워보면 가민이라든지 FMC 코퍼레이션이라든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레딧, 스냅 이런 호실적, 실적을 기반으로 오늘 튀는 종목들이 대부분 상승률 상위에 올라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참 이제 우리가 들어보지 못했거나 약간 알기 어려운 기업들이 네. 튀는 날은 시장이 어렵다는 뜻이에요. 맞아요. 저는 딱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건 맞습니다. 오늘은 전체적으로 장전에 있었던 실적들이 어제 장마감 후의 실적에 비해서 뭔가 좀 아쉽다라는 느낌을 전체적으로 주더라고요. 점점점. 뭔가 괜찮은데 좀 그렇다 그러다가 릴라이릴리가 빵 이렇게 터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던 네. 3분기 어닝이었는데 일단 릴라이릴리가 어닝 쇼크를 내면서 현재 정말 시뻘겋습니다. 말도 안 10% 되네요. 가까이 빠지는 모습 네. 보여주고 있고요. 네. 자, 오늘 제프리스에서 온세미 컨덕터 관련한 이야기도 오. 내놨었는데 네. CT에서 77달러의 목표 주가와 함께 중립 의견으로 하향했거든요. 네. 오늘 영향을 받았는지 0.7% 온세미가 빠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동시에 나왔던 게 제프리스는 100달러의 매수를 줬었는데 네. 오늘 특별한 뉴스는 없습니다만 하향 의견이 나왔다는 것에 영향을 받았는지 네. 현재는 다소 소폭 빠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비자가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파이낸셜 섹터에 다시금 좀 초록불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비자가 현재 3%대 강세, 마스터카드도 1%대 상승, 또 뭐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도 1%대 상승인데 왜 페이팔만 이러냐. 지금 페이팔이 1.4%대 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보니까 BMO 캐피탈에서 리포트를 내놨어요. 근데 이 리포트가 일단 TP는 올렸습니다. TP는 73달러에서 82달러로 상향 조정을 했는데 뭐 다 좋다. 근데 장기로 봤을 때는 좀 신중하게 봐야 하는 부분이 있겠다. 저 브랜드 체크아웃 부분의 성장을 확인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따라서 주가의 향방이 갈리겠다. 이런 애매모호한 이런 이야기를. 그렇게 리포트를 할 거면 내지 말지 그냥. 그냥 뭐 장기 얘기하고 확인을 해봐야 된다 이러면 지금은 우리도 모르겠다 이거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지금은 우리도 모르겠는데 TP는 올린다라는 게 저는 조금 이제 TP가 아마 그 전에 너무 낮게 측정이 되어 더 있어서 뜯어보면 예. 구체적인 사유가 있을 텐데 그쵸. 페이팔이 저력이 없는 회사가 전혀 아니고 그렇죠. 이 공동 창업자가 일론 머스크 아닙니까? 그럼요. 굉장히 아이덴티티가 있거든요. 네. 자, 페이팔 어찌됐든 실적이 좋지는 않았었기 때문에 네. 현재 전체적으로는 하방 압력을 크게 받고 있고 네. 자, 비자 얘기를 잠깐 더 구체적으로 해보면요. 네. 비자 현재
아주 승리의 V자를 펼치면서 초록색으로 물들어가고 있는데 네, 3% 상승입니다. 자, 전망치를 상회하면서 실적에 어제 시간 외에서도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네. 자, 매출 컨센 상회했고요. EPS 컨센 상회를 했는데 음흠. 서비스 부문에서 42억 달러로 전년비 8% 올랐고요. 오. 데이터 프로세싱 네. 8% 역시 올랐고요. 네. 국경 간 거래, 요게 여행 가서 쓰는 수요예요. 아, 내가 이 카드를 비자 카드를 들고 해외 여행을 네. 가서 쓰는 수요. 그러니까 국경 간 거래라는 게 이름이 오. 어려워서 그렇지 그냥 네. 이 카드가 해외 어느 결제. 나라 건데 네. 예를 들어 뭐 우리은행에서 발급한 음흠. 비자 카드인데 네. 요거 가지고 베트남 가서 쓰면 국경 간 거래가 되는 건데 요게 9%, 네. 요것도 환차손을 깎아내고 나서 오. 9%고요. 13%가 올랐대요. 네. 그러니까 여행 수요가 우리가 비행기 실적을 보면서 비행주를 보면서 수요가 늘었다, 관광 수요가 늘었다라고 네. 얘기하잖아요. 정확히 여기 반영됩니다. 아, 그러니까 여행 그러네요. 수요의 증가가 국경 간 거래, 아하. 비자의 네. 실적에 이렇게 플러스로 반영이 되는 모습이 있었고요. 네. 기타 뭐 여기 보면은 여러 가지가 많이 포함됐는데 기타 잡비가 30% 올랐고 네. 그러면서 총 결제액이 8%가 또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토탈로 평균 내보면 지금 뭐만 하면 다 8% 올랐잖아요. 네. 그래서 총 거래 처리 건수 요게 이제 트랜잭션이라 그래서 네. 이 전체적으로 한번 결제가 찍혀서 취소가 되건 안 되건 어허. 그 건수. 아, 건수. 그러니까 뭔가 이 비자의 전산망에 취소 걸려왔던. 혹은 이제 어. 이 결제 네. 이걸로 찍힌 건수가 10% 늘었대요. 그러니까 이제 매출이 10%가 분기당으로 늘었다는 것 자체가 네. 비자에게는 상당히 좋은 소식이다라고 오. 하면서 플러스 분기 배당 13.5% 우와. 올리기. 이거는 사실 쉽지 않은 결정이죠. 그럼요. 주주들이 얼마나 많은데 13%의 배당을 올립니까? 네. 우리나라에서 본받아야 됩니다. 자, 그래야지 뭐 시프트업이니 뭐 밸류업이니 하지 않습니까? 네, 이런 얘기 하고 싶었어요. 우리나라에서 밸류 제발 지금 저는 현대차가 인도 IPO를 했는데 뭐 좋은 얘기는 계속 하고 있어요. 밸류업 해주기를 바라고 은행주들의 밸류업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보험주들도 긍정적인 분석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끝내나요? 기대만 할게요. 사실 이게 또 왜 그러냐면 이번 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이야기가 나올 거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봐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저희 유튜브 채팅창에서 저희가 가민 얘기했더니 지금 드가자님이 마이클 이삼님이 2,000원짜리 차고 다녔는데 2,000원짜리 시계가 있어요? 2,000원짜리 시계가 있어요? 잘 모르겠네. 그래요? 약간 뽑기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구나. 군부대 앞에서 사서 나올 때까지 안 쓰셨다고. 군인분들이 네. 이제 비싼 거 이제 평상시에 네. 모으셔갖고 차시다가 이제 입대하면 네. 막 긁히고 네. 흙밭에 굴러야 되니까 네. 그래서 이제 싼 걸로 갈아타시고 이러거든요. 그래요? 그런 거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다들 것 이제 같아요. 뭐 비싼 거 카시오나 네. 뭐 좋은 것들 다 갖고 계시리라 네. 생각을 하는데 드가장님 카시오 수능핏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말씀해 주신데 수능핏 시계를 아직도 가지고 계시면은 몇 년째 갖고 계신 건지 궁금해지네요. 수능 사인펜은 없으신지 참고로 다음 주죠? 다음 주인가요? 맞아요. 다다음 주입니다. 다다음 주. 11월 14일에 수능이 열리게 됩니다. 네.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1시간 수년돼서 시장이 열린다는 점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와는 상관이 없다는 저희와는 점 상관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 오늘 나온 뉴스들을 이제 다 보기에는 하다가 끊길 것 같아서 네. CNBC에서 오늘 방송 시작하면서 오늘 장 대비해서 어떤 주식을 좀 같이 봐야 된다라고 네. 해서 기사 내놓는 거 있죠. 매일. 비기스트 애널리스트 콜이라고 제가 항상 가끔 보여드리는 거 네. 오늘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요 콜들은요. 애플, 알파벳, 스냅, 보잉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보잉이 노사 협의를 재개했습니다. 그런 소식이 밤사이에 나왔었고요. 네. 퍼스트 솔라 실적이 실적 나왔는데 확인해봐야 되는데. 좋지 않습니다. 네. 퍼스트 솔라 실적이 컨센 EPS와 매출 둘 다 컨센 하회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퍼스트 솔라 안 좋았고요. 레딘 얘기 나왔고요. AMD까지. 자, 애널리스트 콜들이 오늘 쭉 나왔었는데 네. 제가 확대를 해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게 이제 CNBC 프로에서 볼 수 있는 화면이기 때문에 네. 같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AMD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매수 의견을 오늘 제시했습니다. 네. 물론 실적은 시장의 마음에는 썩 들지는 않았어요. 정말 딱 핏하게 맞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오늘 보시면요, AMD가 well positioned in the most attractive parts in semiconductor market. 네. 이 반도체 시장에서 아주 매력적인 부분에 잘 안착해 있다라는 평가를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오늘 네. 내놓으면서 매수 의견 AMD에 줬고요. 음. JP 모건에서 퍼스트 솔라에 대해서 네. 자, 이 실적이 좋지 않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비중 확대를 JP 모건에서 제시를 해 주었습니다. 왜요? 왜냐? 퍼스트 솔라가 아직 still the best positioned following earning on Tuesday. 아직도 가장 좋은 포지션을 갖고 있다라는 평가를 오늘 해줬고요. 특히 FY26 그러니까 내년도 얘기하는 거예요. 회계년도 기준으로 여기에 대해서 fully contracted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예약 건수나 거래 건수들이 내년을 통해서 상향될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다라는 네.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서 특히 이것이 긍정적인 촉매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지는 네. 노벰버 5th 대선 날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다. 그야 그렇죠. 라면서 일단은 JP 모건에서 오버웨이트 등급을 내놨는데 네. 저희가 앞서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평가를 퍼스트 솔라 관련해서 네. 드린 적이 있는데요.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퍼스트 솔라가 보통 해리스 트레이드라고 이야기가 되지만 네. 퍼스트 솔라는 태양광 관련해서 현재 그 수요가 트럼프로 통한 그런 리스크를 뛰어넘을 수 있는 충분한 수요를 갖고 있다. 저 갑자기 든 이 생각인데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이 얘기를 들으니까 예. 3분기 퍼스트 솔라의 이익 자체가 늘어나지 않은 건 아니에요. 근데 예. 그 이유가 외국산 패널 관세에 따른 가격 상승이 일어났기 때문이라고 하거든요. 예. 근데 어쨌든 만약에 트럼프가 된다고 하면 관세 장벽을 더 올리게 되고 예. 그럼 관세에 따른 패널 가격이 더 오를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걸까? 라는 생각이 그럴 갑자기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들었어요. 맹호와 입장에서는 중국산 태양광 패널이 싼 값에 막대하게 들어오는 것보다 테리프가 엄청 올라가면 퍼스트 솔라 같은 지금 미국 내 국내- 1위 업체는 사실상 압도적인 점유율을 가져올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럼 해리스 트레이드가 아니고 트럼프 트레이드다.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하는 측면이 있어서 퍼스솔은 물론 지금 실적 네, 주가 실적 자체가 지금 2.7% 가량 빠지면서 194달러 지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퍼스트 솔라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것이 오. 이 태양광이라는 게 어차피 이 재생에너지, 친환경 에너지는 뒤집어 보나 엎어 보나 사실은 장래성이 있어 진짜 갈 보이는 게 맞잖아요. 방향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전기차랑 똑같은 거기 그쵸. 때문에 그렇게 그치, 보고 그치. 있다라는 네. 측면을 여기서 읽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네요. 네, 네. 아직 실시간 채팅창에서는 동료 이야기로 다시 넘어갔습니다. 자, 알파벳, 구글 알파벳 관련해서 오늘 실적이 굉장히 호주세로 나왔었는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매수 의견 다시 한번 냈습니다. 네. 자, 그래서 단기적인 AI 관련된 이점이 현재 여러 가지 규제 리스크에 비해서 훨씬 크다. 오. 지금 반독점 문제가 두 건이 지금 네. 대놓고 딱 걸려 있거든요. 네. 하나는 앱스토어 관련이고 하나는 뭐였습니까? 그 구글 애드센스 뭐 이런 거 관련이 지금 걸려 있어서 네. 거기다가 지금 몰래 보조금 줬다 그래서 삼성전자까지 얽혀 들어가고 이랬었거든요. 요거에 대한 리스크보다 지금 AI로 얻는 단기적인 수익이 네. 훨씬 크다. 라면서 매수를 구글 알파벳을 줬던 뱅크 오브 아메리카. 네. 자, 웰스파고에서 오늘 스냅챗 만드는 스냅에 대해서 비중 확대 의견 다시 한번 확인해 줬습니다. 네. 자, 지금 어닝을 통해서 나온 것이 비교적 스테디하게 성장하고 있다라는 의견을 오늘 웰스파고에서 내주었는데요. 네. 웰스파고에서 최근에 탑픽 냈던 것이 어제 이제 TTD, 트레이드 어디였죠? 데스크였나요? 트레이드 데스크 네. 광고 회사 관련된 이야기를 네. 내놨었는데 역시 스냅에 대해서 스냅이 이게 알게 모르게 틱톡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광고 노출이 많아요. 그래서 광고 수익을 많이 얻는데 그래서 틱톡의 US 페이트 미국 내에서의 지금 운명이 곧 갈리거든요. 왜냐하면 미국 정부에서 바이트댄스의 틱톡한테 니네 팔고 나가라. 이렇게 할 거면 미국 회사한테 팔고 나가라.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 수혜 입을 가능성을 지금 웰스파고에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틱톡이
팔린다 대세- 만다 하는 얘기 이런 건 없어요. 그래도 틱톡이 대세는 대세죠. 어쨌든. 그렇죠. 네.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큰 유니콘 지금 그 평가액이 네. 1위가 바이트댄스예요. 아, 틱톡 틱톡의 때문에. 바이트댄스가 오. 글로벌 유니콘 시장 가치 1위가 1위. 바이트댄스고 2위가 오픈 AI예요. 그러니까 아, 오픈 AI보다 AI보다 더 해요? 바이트댄스가 더 커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진짜 틱톡은 모든 이가 다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주 어린 친구들부터 이제는 뭐 사실 이제 시니어하신 분들도 굉장히 출연을 많이 하시고 이런 걸 보면 거기서 가치를 더 쳐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것도 있고요. 네. 진짜 무서운 건 네. 저는 안 쓰긴 하는데 네. 가끔 그 아이 사진을 찍어주기 위해 키는 경우가 있어요. 네. 틱톡이 갖고 있는 AI 레벨이 네. 엄청납니다. 아, 이미징 그래요? AI가 생각보다 성능이 너무 우수해서 다른 어플, 뭐 우리나라에도 어플 많잖아요. 네. 그거를 쓰기 어려울 정도의 그 성능 차이가 있어요. 진짜요? 수준 차이가 크고 심지어 그 유료예요. 아. 그러니까 매출이 바이트댄스가 많을 수밖에 없다. 저는 한 번도 그 어플을 켜본 적도 없어가지고. 근데 이제 그것과 관련해서 보안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미국 정부에서는 아무래도. 싫어할 수 있다라는 네. 게 되는데 네. 트럼프가 되면 해결되겠죠. 어떤 방향으로든 해결이 됩니다. 자, 요 얘기 해드리고요. 네. 시티에서 레딧에 대해서 매수 의견 냈다는 네. 이야기 드리고요. 로버스트 어닝 리저트, 그러니까 아주 견조한 실적 발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레딧에 대해서 매수 의견 냈다 네. 이렇게 전해드리고요. 자, 시포트에서 알파벳, 구글에 대해서 자 원래 중립이었는데 매수 의견으로 상향했다라는 의견이 나왔고요. 모간 스탠리에서 EDN에 대해서 원래 equal weight 비중 네. 유지해서 비중 확대로 전환을 했다라는 말씀드리고요. 네. 자 사실은 뒤로 갈수록은 사실 저희가 알기 좀 어려운 회사인데 여기 K홀딩스 K홀딩스. 제가 얼마 전에 미국 회사인데 중국의 대표적인 부동산 중개업을 갖고 있는 회사가 있다라고 네. 소개시켜 드렸었는데 K홀딩스에 대해서 오늘 업그레이드 의견이 나왔거든요. 네. 한번 그러면 쳐보지 않을 수가 없겠죠? 네. K홀딩스 제가 또 소개해 드렸기 때문에 이것도 쳐봐야 됩니다. K홀딩스 네. 100회죠. 티커명 100회 오늘 1.5% 올라가는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기존의 중립 의견에서 매수 의견으로 오늘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자, 그 의견을 가져가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자, 인사이트에 대해서 중립에서 매수 의견 가지고 있은 그런 모습 보실 수 있고요. 네. 자, 드디어 보잉 나왔네요. 번스타인에서 다운그레이드 했습니다. 네. 네. 좋아할 뻔했죠. 네. 오늘 다운그레이드 했다는 소식 보인에서 원래 아웃퍼폼 의견 냈었는데요. 마켓 퍼폼으로 보잉에 하향 대해서 조정. 번스타인에서 다운그레이드로 하향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이유가 회의적이라고 이 회복세를 지켜보고 있다. 보잉의 회복을 회의적이다, skeptical이라고 오늘 표현을 하면서 네. 리포트를 낸 의견이 있었습니다. 어허. 자, 이렇게 해서 쭉쭉 내려가 보면요, 저희가 주로 많이 보는 그런 기업들은 치폴레, 골드만삭스에서 치폴레에 대해서 매수 의견 다시 한번 반복했는데요. 네. 자, 레질리언트한 그런 성장세를 보여줬다라고 했는데 굉장히 탄력적으로 상장할 수 있다라는 의견을 오늘 줬는데요. 네. 치폴레가 사실은 오늘 매출에서 시장 예상치 하회를 해주면서 조금 부담스러운 그런 상황에 놓여서 주가는 지금 보시면은 좀 빠지는 모습 네. 보여줬었는데 네. 그래도 골드만삭스에서 오늘 바이 의견 한 번 더 냈다는 의견 말씀드리고요. 네. 자, 월마트. 자, 날씨가 추워지고 경기가 좀 애매할 것 같으면 월마트와 코스트코의 주가가 주가를 상승하는 보죠. 네. 모습 볼 수 있는데 네. 오버웨이트 비중 확대 의견을 모간 스탠리에서 오늘 한 번 더 반복해 어허. 주었습니다. 네. 이제 사실 10월 중순 넘어가고 연말 되면 소비 이 시즌. 타깃 월마트 코스트코의 네. 날이기 때문에 그렇죠. 실적 시즌 끝나면 샌 얘기 엄청 나올 겁니다. 네. 네, 거기다 달러 제너럴 뭐 이렇게 해서 엄청 나올 텐데 네. 그거의 시작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자, 오늘 눈에 띄는 것은 애플에 대해서 UBS에서 뉴트럴 네. 중립 의견을 제시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때문일까요? 현재 0.8% 하락합니다. 네, 전체적으로 시티에서도요 오늘 네. 매수 의견을 주긴 했습니다. 자, 목표가 255달러 시티에서 제시한 게 있었는데 AI 지연에 따라서 단기적으로 수요가 부진할 것이라는 평가를 함께 내놨는데 찬물을 끼얹는 거죠. 그제 나온 AI가 있는데 사실 우리가 갤럭시
S24에서 다 봤던 거잖아요. 모르는 그러니까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1년 늦은 거예요. 1년이나 그러네요. 1년 1년이나 늦은 건 게 되네요. 23 사용자도 쓸 수 있어요. 똑같이. 칩셋의 그래요? 성능이 좋아서. 그러면 1년 이상 늦었다는 거기 때문에 지금 네. 물론 애플에서는 여러 가지 기대를 하고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부진할 수 있다라는 네. 이야기 오늘 UBS에서 함께 내놨고요. 핀더더에 대해서 오늘 네. 핀더더. 다운그레이드 매수 의견에서 오. 뉴트럴로 했다. 핀더더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딘가요? 그 쇼핑몰 테무. 테무 갖고 있는 뭐 그런 업체, 중국 업체입니다. 자, 많이 이렇게 쓰시죠, 해서 요즘. 오늘 네. CNBC에서 장전부터 해서 이제 개장할 때까지 어떤 게 좀 많이 움직일까 확인을 해봤는데 네. 얼추 뭔가 그 의견들이 다 이유가 있다. 맞아 들어가는 느낌이 네. 듭니다. 네, 전반적으로 시장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 자체는 3대 지수 모두 보합권인데 그래서 상승 권역에서 보합권입니다. 강보합권 지나가면서 다우가 0.4% 가까이 올라주고 있고요. S&P 500이 0.2%대, 나스닥도 0.2% 함께 올라주고 있고 유가 같은 경우도 더 오르진 않네요. 다행히. 지금 WTI 기준으로는 1.5%대 상승하면서 68달러, 브렌트유 같은 경우도 1.5%가량 올라주면서 72달러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AMD 9%대 하락을 하면서 전반적인 세미컨덕터 하락을 이끌고 있는 상황이고요. 애플이 아까 나온 의견 때문일까요? 0.8% 쉬어가고 있는 가운데 알파벳이 5.9%, 6%의 상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실적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 MS라든지 메타, 아마존까지 함께 올라주는 모습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1111이 그래도 낙폭 많이 줄였습니다. 많이 줄였네요. 네, 현재는 6%가량 하락에 그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 저가 매수인가요? 저가 매수일까요? 네. 퍼스트솔라도 실적 발표하고 2.9%가량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치폴레도 실적이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이면서 6%대 하락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비자 같은 경우는 호실적과 함께 주가 올려 세우고 있습니다. 네. 3.5%대 강세 보여주고 있다는 점 정리해 드립니다. 자, 애플 관련해서는 조금 전에 바클레이즈에서요. 다음 분기 가이던스가 컨센서스에 못 미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는 의견까지 나왔습니다. 네. 애플에 조금 악재가 있는 오늘 초반 분위기인데 모쪼록 지금 투자자분들 오늘 저희와 함께 성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잠시 뒤에 2부에서 더 많은 이야기로 저희가 돌아오겠습니다. 지금 해드릴 얘기가 산더미처럼 쌓였어요.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